이제부터는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의 이제 마지막 요 세법, 그래서 2차의 세 번째 과목을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 세법, 그러니까 우리는 세법 중에서도 뭐만?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만 굉장히 국한돼서 배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동산 세법 이렇게 법제처에 법령을 검색해봐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즉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을 시험 본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이 무엇이냐? 일단 세금이죠.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는 조세,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세금, 그죠? 이렇게 부르는데 요 세금에는 크게 그 과세권자, 세금을 부과하고 부과의 과, 그죠? 세금의 세.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과세권자라고 부릅니다. 과세권자는 크게 두 가지로 쪼개져요.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또 하나는 국가, 중앙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가 돼서 걷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라고 부릅니다. 지방세라고 부르죠. 그리고 중앙정부, 그죠? 국가가 과세권자이면 당연히 국세가 되겠죠. 자,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 지방세는 취득 단계의 세목인 취득세, 그리고 역시 취득 단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 그 다음 보유 단계 세목인 재산세가 있죠. 재산세. 자, 그 다음에 국세는 우리가 보유 단계 세목인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이제 종부세라고 그랬습니다. 종부세. 그래서 이렇게 종부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양도 단계,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규정한 세법이 되겠죠. 법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세를 규정한 세법이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지방세법이 됩니다. 다음에 국세는 원칙적으로 세금마다 거기에 끝에 법자를 붙여서 다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있겠죠.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법이 아니라 소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을 일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라고 그랬죠. 그걸 규정한 법은 바로 소득세법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시험 범위는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를 다루는 지방세법하고 또 하나는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를 다루는 법인 종합부동산세법 그리고 소득세법 중에서도 일부만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렇게 몇 개입니까? 하나는 지방세법, 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법, 또 하나가 소득세법이 되죠. 그러면 이것만 딱 배우면 좋은데 말이죠. 좋은데 시험에서는 뭐도 나오냐면은 기본통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통칙이 있습니다. 이게 또 뭐냐?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세법을 국회에서 정했죠. 국민들이 만든 거예요. 국민들이. 세법은 이제 국민들이 만들었다 이거야. 그런데 과세권자 입장에서 그 법을 갖다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겠죠.
이렇게 각각의 세법은 이렇게 조문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과세권자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또 규정을 별도로 해놓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끔 우리 시험 보기에 등장하죠.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통치까지 이렇게 우리 시험법이 굉장히 넓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기본 통칙은 참고적으로 여러분 검색창에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을 한번 쳐보실까요?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을 쳐보시면은, 자, 맨 위에 법령이 뜰 겁니다. 맨 위에. 거기에서 법령을 클릭하시면 조세법령, 조약, 그 다음에 기본 통칙이 나올 거예요. 기본 통칙. 자, 그 기본 통칙에서 우리 지방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소득세법, 요게 해당이 되겠죠. 그죠? 국세에서. 자, 그러한 관련된 과세권자의 세법에 대한 해석의 내용도 여러분이 세법 만점 맞기 위해서는 꼭 읽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출 테마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세 번째 과목 부동산 세법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결국은 우리가 2차에 공인중개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관련 공법까지 해서 모든 과목은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우리 일반인들의 또는 뭐 행정기관들의 행위가 있겠죠. 부동산과 관련된 행위, 취득행위, 우리 같으면 취득행위, 보유한 행위, 그리고 양도하는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행위 제한을 담고 있는 게 바로 2차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제한만 있으면 뭐예요? 띠두른다, 이거 띠두른다. 그러니까 행위 제한만 있으면 안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구제 방안도 또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 행위 제한을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안 지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초리 들겠죠. 그게 제지사항이 되겠죠. 따라서 역시 우리 부동산 세법의 핵심도 하나는 부동산 행위, 취득 행위, 보유 행위, 양도 행위에 대한 제한으로서 세금을 부과한다.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제재사항. 제재사항이죠. 자, 그래서 제재사항은 뭐가 있냐면은 가산세하고 가산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제재사항은 가산세하고 가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자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세금이죠. 가산금은 세자가 안 붙었죠. 세가 될 수가 없죠. 세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신고 납부 의무. 자, 우리가 세금을 그죠? 내야 된다 이거죠. 신고하고, 어떤 세금은 신고하고, 어떤 세금은 그죠?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 해야 한다 이거예요. 하여야 하는데, 자기 의무라고 그랬죠.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재를 어떻게 합니까? 가산세를 회초리를 들겠다 이것입니다. 세금이에요, 세금. 자, 그런데 어떤 세금은 신고 의무는 있지만 신고 의무는 없고 납부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죠. 고지서 날아가는 경우. 우리 대표로 재산세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안 내요. 그러면 뭐예요?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걷어가지고 은행에다 저축했으면 뭡니까? 이자가 붙겠죠. 이 이자, 연체이자 이 개념으로 해서 걷는 게 가산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재사항이 나오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 행위지에 대한 구제 방안이 있겠죠. 구제 방안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세금 안 매기겠다. 그래서 비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비과세. 그 다음에 세금은 매기되 깎아주겠다. 감면이라는 게 또 있어요. 감면. 깎아주겠다. 깎아주는데 100% 깎아줄 수도 있고
100% 미만으로 깎아줄 수도 있겠죠. 100% 깎아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 미만으로 깎아주는 것은 감면 또는 경감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하나의 구제 방안이 되겠죠. 또 하나, 세금 나 이거 부당하다. 이거 나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한테 이런 과한 행위 제한을 하다니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는 결국 국민이잖아요. 그죠? 국민이 주인입니다. 대통령이나 장관 이런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니까 내 하인이 나한테 이렇게 부과했어요. 야, 이거 나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그게 뭡니까? 불복 제도가 있죠. 나 이거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걸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동산 세법의 시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과세 요건입니다. 이게 이제 별표 3개입니다. 과세 요건. 그래서 각 세목별로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크게 4가지가 충족돼야지만이 세금을 부과하고 또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4개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징수할 수가 없겠죠. 부과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낼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뭐라 합니까? 납세 의무자. 또 하나, 때릴 게 있어요. 뭐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부동산이냐? 부동산 취득행위냐? 부동산 양도액이냐? 과세 대상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 표준. 표준은 기준이죠. 기준. 무식한 말로 스탠다드. 자, 과세 대상에 대해서 그럼 얼마로 때릴 건데?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의 가액, 금액 또는 수량에 대해서 때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 과세 대상의 가액 또는 수량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 과세 표준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율 몇 프로, 몇 프로 부담되는 비율이죠. 그죠?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 몇 프로 때릴 건데 그래서 세율이 있어요. 따라서 요 과세 표준하고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산출세액이 됩니다. 계산해서 나온 세액, 산출세액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다 내는 것이 아니라 뺄 건 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내는 게 납부세액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부가징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징수도 별표 2개. 자, 근데 부가징수 않는 경우가 있어요. 부과하지를 않는다 아예. 그래서 비과세가 있습니다. 별표 2개. 감면하고 불복은 좀 약하고요. 다음에 기타. 세목별로, 세금별로 기타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별표 하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법을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날 것인데요. 세법은 항상 누구의 관점에서? 내 관점이 아니라 과세권자,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쉽게 왜 이렇게 이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까? 조문상에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 우리 등기법도 누구의 관점? 등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축지법도 누구의 관점? 그렇죠. 축지법도 지적소관청의 관점에서. 공인중개사법은 누구의 관점? 공인중개사? 아니죠. 등록관청, 행정관청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세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납세음자하고 대립되는 개념인 이 과세권자, 과세권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럼 과세권자는 어떤 관점이냐면 성격을 보면 돼. 성격이 과세권자는 욕심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 많이 거두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든 많이 거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욕심이 많다. 그래서 행정소송 같은 거 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패소한 경우가 상당히 이게 증가가 됐죠. 최근에 많이.
그래서 보면은 이게 무조건 많이 먼저 거두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폐쇄율이 높지 않나. 그래서 거의 30%에 육박한다고 그러죠. 대단한 폐쇄율이죠. 자, 그렇지만 여하튼 과세권자는 일단 많이 거둬야죠. 과세권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남으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야, 비행기 떠야 되는데 못 떠. 응? 공군 비행기가 떠서 정찰을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세권자 입장에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내 관점이 아니라 과세권자. 욕심이 많다. 두 번째, 의심이 많아. 안 믿어 잘. 의심이 많아. 저놈이 제대로 신고하나? 의심이 많아. 세 번째, 급해요. 기왕이면 빨리 거두려고 하죠. 빨리. 그럼 과세권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법을 접근하면 훨씬 이해하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402페이지, 한국어로 따져 2차 402페이지, 페이지 수는 안 적어져 있지만 잘 체킹하시면은 부동산 세법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세법의 학습 목적은 보니까 끝에 보니까 뭐예요? 부동산을 제대로 중개해서. 사실 모든 우리 과목은 결국은 우리 고객들의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를, 임대하는 행위를, 임대차 하는 행위를 제대로 중개해서 배운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제대로 중개해야 된다. 요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언급이 됐어요. 조세 이 세법이 나왔단 말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151페이지 우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에 151페이지 시행령 보시면은 1항에 21조 1항 9호에 보시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어떤 조세, 어떤 세율이냐? 그게 이제 우리 153페이지 보면은 153페이지 맨 위에 8번 동그라미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그래서 뭐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몇 프로? 다 연계되는 거예요. 모든 과목이.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402페이지 나무 한번 보실까요? 나무. 자, 우리 부동산 세법은 나무가 세 그루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부동산 순환활동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 보유하다가 나중에 팔죠. 팔면 이제 상대쪽은 또 취득이죠. 그래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세 개의 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괄호로 한번 써주실까요? 써주시겠어요? 부동산 순환활동별 세목이라고 씁시다. 부동산 순환활동별 세목 하시고 형광펜으로 밑줄 쫙 단독 문제로 하나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먼저 취득 단계의 그 나무를 보니까 우리가 위에 이제 본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세목은 아니에요. 이제 카테고리를 묶고 이런 것들은 본세라고 그러고 또 이러한 것들은 부가세라 한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본세는 뭐죠? 본래부터 존재하는 세금.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독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독립세다 이런 말도 씁니다. 본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본세에 부착돼서 더할 가짜 그런 세금. 그래서 부가세.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얘는 바늘, 본세는 바늘, 얘는 부가세는 따라오는 실. 바늘과 실이 가운데죠. 자, 그래서 독립세하고 부가세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여러분 우리 실무적으로 부가세잖아요. 그거는 부가세라는 세목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그거는 부가가치세. 무식한 말로 VAT, Value Added Tax죠.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부가세라는 그 자체로는 세금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 또 더더군다나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입니다. 본세예요.
본서에 보니까 취득 단계는 취득세가 있네요. 취득세. 그리고 공적 장부에 등록할 때 내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영업에 대한 면허세가 있겠죠. 그래서 등록 면허세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부가세로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앞으로 이제 농특세라고 하겠습니다. 농특세가 10%가 부과돼요. 또 취득세가 이제 여러분 감면될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감면되면 어떻게 돼요? 감면되면은 그 감면분에 대해서, 감면세에 대해서 20% 또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농특세는 아주 끈질긴 양반이죠. 끝까지 따라옵니다. 끝까지. 주의하실 것은 농어촌특별세는 여기 보면은 과세권자에 따라서 지방세, 국세로 나누잖아요. 무슨 세목일까요? 그렇죠. 눈치 빠른 분은 농어촌? 지방?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그죠? 굉장히 눈치 빠르십니다. 농어촌 특별세. 특별이잖아요. 특별. 여러분, 농어촌은 지금 이제 우리가 FTA로 인해서 농어촌이 많이 힘들잖아요. 누가 이거 제대로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어요? 지자체 세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국가, 중앙정부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입니다. 국세. 그거.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육세. 지방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지방교육세. 국가 전체적인 것은 교육세죠. 별도로 독립세무로 있고, 요거 지방교육세는 이제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20%가 부과돼요. 그리고 취득세가 붙으면은, 취득세를 내면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농어촌 특별세 10% 감면됐을 경우에는 20%, 그리고 지방교육세 20%가 붙는다는 거죠. 또 하나, 등록면허세는 역시 감면될 경우에 농특세 20%가 부과되고, 역시 지방교육세 20%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 단계 다 지방세인데 유독 하나 부가세 중에 농특세는 바로 국세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취득세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다음 밑에 이제 보유 단계에서 보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각 부가세가 있죠. 자, 재산세. 우리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는 그 재산이 중요한 재산이죠.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에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보유 단계. 자, 여기에도 역시 지방교육세가 달라붙게 됩니다. 20%. 농특세는 없어요.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죠. 이거는 이제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하고 주택에 한해서만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보유 단계, 그러니까 정말 비싼 부동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여기에는 부가세로 농어촌 특별세, 역시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의 부가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를 서로 뒤바꾸면서 틀린 보기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산세의 부가세는 뭐예요? 지방교육세. 그다음에 종부세의 부가세는 농특세. 이렇게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합소득세가 있죠. 종합소득세. 우리가 소득하면은 말이죠. 소득은 사람이 열심히 노동을 투입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생긴 결과물이 소득이죠. 그러면 우리 사람은 누가 있어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죠. 이 자연인을 갖다가 민법에서는 자연인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세법에서는 개인. 개인. 그러니까 개인의 소득이 있겠고, 그다음에 법인의 소득이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매겨지고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은 법인세는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면 이 소득도 보면은 말이죠. 소득도 우리 개인의 소득이 있다고 그랬는데, 개인이 사업을 하는 개인이 있죠. 저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인데 사업을 하는 개인이 있고, 개인인데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있겠죠. 우리 직장인분들. 그러면은
개인이 만약에 사업을 하면은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는 부동산 매매업, 매매업이 있겠죠. 또 하나는 부동산 임대업.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했을 경우에 소득이 생기면은 뭘 내냐면은 역시 종합소득세를 내요. 종합소득세. 그게 이제 요 밑에 양도 단계이죠. 세 번째 나오고 양도 단계에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여기 이제 매매소득을 말합니다. 땡땡하고 매매소득 써 놓으시면 좋겠네요. 그에 반해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해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내는 종합소득인데 역시 그것도 사업소득인데 임대소득이죠. 그게 이제 여기에 보유 단계에서 그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뭇가지죠. 그러면 우리 개인이 사업을 하잖아. 일시적인 어떤 양도를 해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겠죠. 비사업자. 그게 바로 내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가 되고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요 보유 단계에서 이제 마지막이 이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중에서 임대소득이죠. 그래서 앞에다 임대소득 앞에다 사업소득 땡땡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종합소득에서 오른쪽 부가세로 지방소득세 소득분 10%라고 했는데 요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날려버리십시오. 즉 지방소득세 이 소득분이 개념은 똑같은데 옛날에는 그죠? 부가세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독립세로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소득세 소득분이죠. 이거를 화이트로 착 지워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개정이 됐어요. 완전히 독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지자체가 삐졌나 보죠. 우리가 너네들 바늘이냐? 우리도 좀 이렇게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하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서 개정이 됐다는 거 꼭 그 주의하세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다음 중 부가세가 아닌 것은 뭐다? 지방소득세. 뭐다? 독립세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올랐어. 팔 수도 있겠죠. 또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개인의 사정상 팔 수도 있겠죠. 그게 뭐예요? 양도행위죠. 그 양도 단계에서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매매소득이라고 그랬죠. 매매소득. 그러니까 요거는 경매를 전문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죠. 개인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내시겠죠. 자, 그래서 비사업소득인 양도소득세가 있고요. 역시 여기에 또 지방소득세 소득분 요거는 삭제를 해주세요. 개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감면시에 역시 달라붙습니다. 끝까지 달라붙네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매매소득이라는 거죠. 요게 있다는 거. 역시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순환활동법 세목 요게 명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자, 취득 단계에 뭐가 있다? 취득세가 있다. 나뭇가지가. 취득세의 부가세로 농어촌 특별세 10%, 감면시에 20%, 지방교육세 20% 붙는다. 부가세로. 등록면허세가 있다.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역시 농어촌 특별세 똑같이 있다는 거죠.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 감면시에만 부과된다. 20%. 지방교육세 20%. 그러니까 왜 이게 취득세의 경우에는 원래 10%가 달라붙는 거죠. 감면시에 20%.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원래는 없는데 등록면허세가 감면됐을 경우에 그 감면된 세액의 20%. 이런 어떤 미미한 차이점도 우리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나무인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의 부가세로 지방교육세 20%. 그 다음 정부세의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20%. 여기 또 차이점이 있죠. 취득세에서는 원래 10%인데 여기 종합부동산에 붙는 원래의 농특세는 뭐예요? 원래 20%라는 거. 이런 미미한 차이점 구별해야 되겠죠. 그 다음 종합소득세가 있고요. 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 중 임대소득에 대해서. 마지막 양도 단계는 양도소득세하고 매매소득이라는 사업소득, 매매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감면시에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는다는 거. 요까지 딱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딱 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출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포즈 버튼 누르시고 정말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번세의 세율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본 세목별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단계라는 세 개의 나무가 있다. 부동산 세법이라는 숲에는. 그래서 취득 단계에는 다 여기는 지방세인데 하나 부가세인 농특세만 국세라는 거. 그다음 우리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죠. 그런데 종부세, 농특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역시 양도 단계에서는 다 뭐죠? 다 국세죠.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취득, 보유, 양도 이 전 단계의 세목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겠죠. 공통점.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조세 총론 파트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총론이 처음엔 이해가 안 돼도 마지막까지 쭉 이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쭉 한번 일회독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때 잘 모르죠. 그때 보면 그래도 이게 이런 건가 하고 약간의 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도 민법 총칙, 거기는 총칙이라고 하죠. 여기는 총론이라고 그러고 총칙이 감이 안 오잖아요. 저기 물권, 채권 다 배운 다음에 와도 역시 감이 안 오죠. 그렇지만 감이 약간 느낀 건 오잖아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타가 있다고 그랬죠. 기타. 그래서 그 세목별로 해서 우리가 과세요건이 어떻게 되고 또 비과사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부가징수는 어떻게 되고 기타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요 순서대로. 그러나 이제 기타는 앞에 붙을 수도 있고 중간에 붙을 수도 있고 여기 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책의 구성은 과세 요건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편제가. 그래서 422페이지 취득세 보세요. 취득세. 첫 번째 취득 규정이 취득 구분 요것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420 취득의 시기 이런 것들은 기타가 되죠. 아무데나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과세 요건들이 시작해요. 납세 의무자 나오죠. 다음에 뭐 나오세요? 당연히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당연히 과세 부정. 그 다음에 좀 안 봐도 뻔하죠. 428페이지 세율.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부가 행위 제한으로서 그러죠. 과세죠. 과세. 그럼 과세가 있으면 안과세, 비과세가 있겠죠. 거기 434페이지 비과세. 그리고 이제 요거 빼고 이제 요거 과세 요건 총 요거에 대해서 뭐예요? 부과하고 징수겠죠. 그래서 435페이지 부과 징수 그 절차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또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메인은 뭐예요? 메인은 바로 요 과세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세목별로 그리고 이제 또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 세목하고 저 세목하고 또 딴 세목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5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이제 비교를 해놨죠. 비교를. 자, 406페이지 한번 보죠. 출제 경영 학습 전략입니다. 자, 보니까 총론부터 해서 이제 양도소득까지 이렇게 6개로 나누어 보았을 때, 자, 총론 파트에서는 2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제되고요. 취득세는 적게 나오면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까지 출제가 되고요. 등록면에서는 1문제, 재산세도 2문제, 3문제, 평균적으로 3문제, 종부세 1문제, 양도소득세가 적으면 5문제, 많으면 7문제, 평균적으로 6문제에서 총 세법은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6문제가. 근데 세법이 가장 어려운 건 이제 등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이 어렵습니다. 세법, 등기법은 러시아어, 세법은 영어입니다. 영어예요. 우리말로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런 통칙에 대한 개념들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끄집어 넣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세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학습 전략 한번 보죠. 406페이지.
오른쪽. 자, 첫 번째,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각 세목별로 과세권자의 관점에서 비교 이해한다. 즉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좋다는 것이지요. 다음에 항상 개정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거 끝나고 나도 또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컨대 벌써 지방소득세 그 소득분이 벌써 뭐예요? 독립세로 본세로 개정이 됐고, 또 하나 지금 또 무슨 개정이 일 수도 있냐면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있죠? 지금 현재 국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방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카페 공지사항을 좀 참고를 해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오탈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어떤 개정사항은 제가 한번 동영상을 별도로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 파일을 올려서 이 공지사항에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이 강의 이제 다 공부가 끝나고 끝까지 우리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내용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꼭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세법은. 다음에 이제 문제 구성 보니까 이론이 있고 계산 문제가 있죠.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계산 문제는 뭐예요? 개나 줘라 이거죠. 개나 줘라. 개나 물어가라. 개나 물어가라. 관심 없어. 그죠? 계산 문제. 열심히 계산해서 하나 맞았어요? 나머지 틀은 뭐예요? 쉬운 거죠. 쉬운 거. 자, 그러면 세법은 출제자 의도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크게 보면은 각 세목의 과세 요건을 서술한 문제 의복이 좀 틀린 부분이 있는지 구별해낼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세목과 비교 연계해서 그 지문이 옳은지 틀린지 구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출제자 의도를 먼저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부동산 세법은 핵심이 뭐다? 과세 요건이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을 각 세목별로 꼼꼼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비교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실까요? 자, 과세 요건. 자, 첫 번째,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시원한 냉녹차 한 잔 드시고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